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때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고민되시는 종목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또 해결책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기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또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에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인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회동을 했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안 좋은 결과, 어떤 좋은 화합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미국장이 하락했지만 반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 아마도 이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발생할 미국 장 역시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시간 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 국내 마감 브리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57% 하락을 해서 2,70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서 각각 706억, 기관이 934억, 개인이 1,86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마이너스 2.81% 하락을 한 85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요. 각각 950억, 1,964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1,16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환율은 비슷해요. 다행히 1,200원을 계속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96.6원에 마감을 했고요. 문제는 전 유가가 인상이 됐죠. 자, 국제유가가 93.1달러인 전일 대비 3.22달러 상승한 3.35%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요인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26% 하락을 했고 AMD는 마이너스 10%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대장주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그 팔라티움이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가스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반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하락을 했죠. 따라서 한국에도 그러한 영향의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지난 주말에 발생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로 인해서 인플레이 요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더욱 추가가 된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물가 불안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 때문에 더욱 지수가 압박을 받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그러한 요인들, 통계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내일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죠. 이 요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생산하는 원가, 뭐 곡물이나 알루미늄이나 굴이나 모든 게 다 올랐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오르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15일 다음 날, 16일 날 그 연방위원회 회의 1월 달에 회의로 그날 발표되죠. 16일 날. 이날 1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이에 따라서 또 지금 빅스텝을 받느냐? 뭐 과연 3월 달에 기준금리가 0.25% 오르느냐, 0.5% 오르느냐, 빅스텝을 받느냐, 그러한 흐름이 발생할 거고, 또, 16일 날 전쟁 소식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 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코스피 지수 말고, 나스닥의 지금 차트하고 다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 하단까지 거의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박스권에 다시 돌아온 모습. 다우존스는 그나마 좀 낫죠. 계속 이어지는 박스권.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오늘 저녁 유지해준다면은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찾을 텐데, 오늘 저녁에 미국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일장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유가 상승만 또 열심히 쳐다보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챙겨가 보시고 또 강연 CD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엠노는 좋아 보이길래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을 봐서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떨어지기만 하고 HMB 디자인은 주식 광고 문자를 보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샀다가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또 솔루션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그 당일날 올라가는가 싶더니 하락을 했죠. 자, 일단 엠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원래 2016년 코넥스에서 상장했다가 작년 8월 13일 날 코스닥으로 옮겨서 신규 상장한, 그러니까 차트는 과거부터 긴데 사실적으로 코스닥에 들어온 거는 작년 8월 13일 날 들어왔습니다. 공모가 22,600원에 들어온 그런 기업인데요. 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자,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대형 그런 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또한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누려나가고 있는 비교적 그래도 튼실한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기 전에 올해 1월 4일 날 한 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상장일이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2월 8일 날 275억 규모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당일 급락을 한 그런 날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은 상당히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차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엠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4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날 지금 사실 2월 10일 날 실적 좋게 발표를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날 하락이 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패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인데 갑자기 급등을 하고 거래량 위에서 크게 발생시키고 그대로 밀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한번 반등을 올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못 올리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이날 신규 상장 날입니다. 8월 13일이라고 했죠. 네, 이날이 맞네요. 8월 13일 날 신규 상장 딱 날인데, 제가 신규 상장과 관련돼서 항상 언급할 때 신규 상장의 당일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종가 부근에서 자, 이날 신규 상장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빵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날이 이 종가가 기준일인데, 오늘 종가 기준까지 사실 거의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찍지 않고 사실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지금 지켜주는 거가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지지 대응 구간이 지금 딱 14,000원이에요. 네, 14,000원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자, 여기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자, 장기인지 단기인지는 사실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떤 그냥 좋아 보여서 사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 얘가 장기 관점이시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다 하면은 14,000원은 대응 관점에서 지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깨지면은 사실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얘를 분봉으로 보면, 얘를 일봉으로 보면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 2000% 이상 사실 올랐어요. 예, 상장하기 전부터의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으면은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반등 시에 지금 비중 축소 구간은 16,500원 가량. 자, 매수가 근처이시긴 해요. 여기가 지금 상승 시에 여기 내려와서 이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최소한 반 이상, 16,500원 부근에서는 반 이상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자, H&B 디자인입니다. 8,400원, 비중이 50%신데요. 상당히 비중이 사실 많으세요, 이 종목이. 자, 제가 이 종목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할 종목 가운데 하나에,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한 종목 강하게 어필했는데 좀 힘듭니다. 자, 일단 기업의 그 활동 범위를 보면은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개발 유통 업체입니다. 뭐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 액세서리, 그러한 종목들을 만드는 기업이고, 코끼리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KFAD 등급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마스크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급등했던 그러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월 11일 날 유상증자가 상장이 됐어요. 그 상장 가격이 발행 가격이 6,910원이었습니다. 자, 주식수가요. 이날 1월 11일 날 전부 상장 발행되진 않았어요. 한 60%인가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자, 유상증자 발행된 숫자가 중요합니다. 유상증자가 나오기 전에는, 증자 전에는 487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수가 507만 주나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 발행됐던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수가 유상증자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청약률은 94%였습니다. 100% 그 청약이 되진 않았어요. 구주주 위주 청약이었었는데,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관리 종목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었습니다. H&B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자본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 관리 종목을 일단은 넘지 않았는가. 관리 종목은 지정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자본 총계가 35억이었고 사업이익이 손실률이 마이너스 414%였어요. 자, 2021년 2월 7일 날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자, 그 사업이익이 사실 그 전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전해 마이너스 142억인데 이번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그 유상증자 전에는 자본금이 35억이었는데 자, 유상증자 하면서 자본금이 446억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늘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손실률을 줄였어요. 다행히. 손실률이 이번에도 마이너스 50%가 넘었으면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손실률이 아마 마이너스 43.6%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 실적을 다 검사해봤더니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관리 종목은 넘었는데 이 종목의 문제가 지금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7월 29일 날 두 번이나 불성실 공시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7점인데, 자, 이 점은 벌금 납부를 해가지고 벌점 5점 받았습니다. 또, 대표가 7월 28일 날인가 비슷한 날짜에 대표가 또 바뀌었어요. 투자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의 흐름인데, 매출액 줄고, 순이익 줄고. 따라서 지금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오늘도 지금 저가를 여기를 지금 지켜내는 모습이긴 한데, 자, 1차 지지 구간은 5,700원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오늘 지켜주지 못한다 했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만약에 5,000원까지 떨어진다. 이 근처. 그렇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거의 바닥을 이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떨어지면은 5,000원을. 따라서 더 이상 저점 잡을 자리가 없어요. 50%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물량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문의 자체가 이 종목을 손절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손실도 너무 크시고. 그러신데 추가 물량은 안 되실 것 같고, 다행히 관리 종목은 지정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하긴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보다는 5,000원 구간을 지지하는가, 여기를 확인한 후에 추가에 대한 문의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비중 축소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000원이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의 이 구간 가운데 하나이죠. 네. 이 최근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7,000원 부분에서는 최소한 물량을 반 이상 줄이셔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의 상승의 요인이나 이슈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손실을 좀 최소화로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엠로부터 살펴보면요. 지지라인 제시해 주셨죠. 상장일 기준으로 종가 부근인 14,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장 당일의 시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HMB 디자인은 전망이 다소 아쉽다라고 하시죠. 일단 7,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전약품과 덱스터 매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종목 모두 지금 떨어졌지만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전망과 두 종목의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덱스터는 사실 저희가 과거에 한 번도 상담 도와드린 적이 있던 종목이죠. 그리고 또 국전약품은 누세핀이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튀어 올랐다가 사실 연일 좀 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자, 지금 일단 사업의 형태를 보면은 원료 의약품 생산 및 수입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화학 합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인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등 전자소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 여기서 지금 어떤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요.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주로도 또 급등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2021년 분기별 그 영업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그냥 뚜렷한 흐름은 사실은 없어요. 예, 매출액도 비슷하고 영업이익률은 감소했던 그런 모습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정약품이 지금 매수가 대비 자 26% 정도 하락 구간에 있으십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손절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사실 말씀하셨어요.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손절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은 사실은 어떤 경우가 되면은 손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미리 세우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손절을 할 필요성, 지금 뭐 손절하시라는 말씀 아닌데 일단은 지지해야 될 예상 구간이 7,500원 구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7,500원이 자, 과거에 보시면 거래량 크게 발생했던 그런 구간이죠. 크게 발생을 했던 구간. 자, 여기서 발생을 하고, 네, 여기 박스 구간이었었죠. 박스 구간에서 발생을 시켰던 그 구간, 7,500원까지 지금,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자, 이렇게 그으면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 패턴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이 추세선을 지금 옆으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큰 양봉이 나와가지고 돌파하든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그 상승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7,500원을 지지하는가 거기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면은 자, 그 10,000원 부근 지금 1,800원이신데 10,000원 부근은 뭐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센 가격 가운데 하나이죠.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10,000원 구간 또 올라올 때 10,000원 구간 지지하고 올라왔고 10,000원 이탈하면서 했기 때문에 10,000원 구간에서는 최소한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소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그 두 가지죠. 메타버스와 OTT와 관련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2011년에 설립된 영화, CF, 무비 등 모든 영상 전반의 특수효과, VFX라고 하죠. VFX가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테마군입니다. 자, 이쪽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중국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그리고 VFX 제작물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 기획 제작 투자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테마파크에서 VR, AR 등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 가장 많이 받았던 거 오징어 게임과 지옥과 관련돼서 이 VFX를 참여했기 때문에 테마군으로 이슈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요 매출 구성표 보면은 VFX 제작의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특화된 국내 1위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덱스터가 매출액 작년 이 연도별 매출액인데 연도별로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급등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순이익도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은 덱스터가 오늘도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지지 구간이 17,000원 부근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7,000원 부근이 과거에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지지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자, 전문가들이 좀 보는 종목 차트 가운데 하나가 피보나치 차트가 있는데,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하면 지금 사실 0.618 부분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그 다음 라인까지가 지금 17,000원 부근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17,000원을 지켜준다. 그렇게 되면 얘는 덱스터는 이슈는 사실은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지금 손절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길게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0% 넘게 떨어진 그러한 종목인데요. 자, 반등 시에는 23,000원에서 23,5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3,500원이 딱 그 120선이고 23,000원 부근이 이날의 저점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비중 23,000원에서 23,5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서 나중에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아래에서 그만큼을 다시 사시는 전략도 하실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힘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국전약품은 7,5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10,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 살아있다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볼만 하니까요. 반등 나오면 23,000원, 23,5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또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이 롯데푸드, 매수가가 43만 6천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롯데푸드가 오늘 종가가 33만 6,500원에 형성이 됐거든요. 외식 물가가 1998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수혜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죠. 지금 식품주 관련주들이.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힘이 사실은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차트적인 형태를 지금 보시면은 손실이 현재로서는 크신데, 24%이신데,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뭐 비중 축소나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딱 다행히 지금 과거에 쌍바닥 맞고, 여기서 또 쌍바닥 맞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비중이 30%이시면은, 자,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좀 살펴봤었을 때, 일단 상승 시에는, 자, 이 부분, 39만원 부분, 과거에, 자, 여기를 맞고, 맞고 내려오고, 여기를 계속 박스권 만들고, 여기서도 또 계속 박스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죠. 힘이 있다는 거는 올라갈 때는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은 지지해주는 구간인데, 따라서 상승 시에는 일단 39만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인플레이션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좀 이런 롯데푸드를 매수하시는 스타일이시면 좀 장기적인 그런 스타일 같으세요. 따라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경 하이테크거든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27,500원에 20%입니다. 27,500원에 비중이 20% 이렇게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지금 약간 수익 보고 계시는데 3거래일 내리 좀 내리면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7,5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아, 지금 그러시면은, 자, 오늘 손실이 약, 20% 정도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자, 그러시면은, 이게 그 폴더블 폰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KH 바텍이랑 이거랑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그 뒤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언제쯤 맞아요. 그게 잘 되려는지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스마트폰의 폴더블폰에서 KH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힌지와 관련된 이게 접혔다, 폈다, 이 종목이거든요. 네네. 사실 KH바텍은 직접적인 수혜가 돼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조금 수혜간 기대감을 통해서 했는데 필름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경 하이텍이. 그래서 예, 예. 핸드폰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한데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좀 직접적인 것은 조금 피해 나갔던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영업이익이나 그런 데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삼성에서 핸드폰 지금 올 초에 나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어차피 핸드폰이 나오면은 수혜는 받거든요. 대부분 그 핸드폰 관련 종목들이. 네네. 따라서 지금, 20% 매수 중이시고, 내려온 위치가 이 자리이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여기서 지금 자리를 계속 과거에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오늘 하락을 해서 자
추가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근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를 비중을 좀 더 높일까 아니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KH 바텍과 세경 하이테크 또 그다음에 BH라던가요?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네, 그런 종목들. 타이테크닉스던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근데 지금 그 종목들은 매수하면 안 되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 네. 폴더블폰을 일단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다음 나왔으니까. 폴더블폰이 나오기 한 3, 4개월 전에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시기보다는. 따라서 그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금년에도 뭐 1200만 대를 뭐 만들어서 하는데 작년에는 뭐 부족했다 이런 소리 같고 어떻게 된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죠. 하지만은 이슈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이슈적인 뉴스가 나올 때부터 상승을 하거든요. 이건 아직 폴더블폰 나올 계획을 아직 안 갖고 있어요. 올해 나오겠지만, 하반기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길게 가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여기를 지금 2만 1,000원, 2만 500원 부근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사실 과거부터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구간이 2만 1,500원인데 과거 바로 앞에 여기 깨게 되면 2만 500원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반등했었을 때 저항이 제가 봐서는 2만 5천 원에서 저항이 좀 세 보여요. 과거 때부터. 자, 네. 이렇게 보면은 2만 5천 원 부근이 여기 때 계속 맞고 내려왔죠. 여기 때도 네네.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따라서 비중을 2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손실이다 하시더라도 좀 줄여 나가세요. 왜냐하면 핸드폰 관련돼 가지고 이슈는 좀 나와야 될 이슈가 좀 기다려야 되니까. 네. 2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러면서 대형 구간을 추가 상승할 때 2만 5천 원을 대형 라인 딱 잡고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얘는 2만 500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줄 수 있겠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지수가 요즘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반등을 할 수 있는 지수의 위치는 아니에요. 이게 박스권의 하락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비슷할 것 같은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뭐 손절하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25,000원 부근에서 그까지는 좀 오가가 그게 궁금하네요. 네, 25,000원 부근은 올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거기까지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000원이요? 예, 25,000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희 25,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대표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이마트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가 15만 3천 원, 비중이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마트가 현재 13만 1,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거든요.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마트 사실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정 부회장, 정 회장의 그런 이슈들도 많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몇 가지 갖고 있어요. SSG닷컴이 지금 IPO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그 스타벅스 인수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부터 이마트 쪽으로 들어오는 신세계 쪽으로 들어오는 수혜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이너스 16%. 지금 수급에 있어서도 크게 외인들이 뭐 수급은 잘 받쳐주고 있네요.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 지금 위치는 오늘 최근에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최근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자 위치가 이 위치 약간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요인도 있긴 한데요. 지금 온다고 하면 한 12만 1,000원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등 시에 저항이 좀 센 자리가 차트 딱 보면은 그냥 눈에 그냥 한눈에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과거에
맞고 떨어지고 뭐 지지하고 올라가고 여기 이번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인데 14만 2천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계속 요 최근에 비중 축소를 얘기를 해요.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수가 안정 잡을 때까지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고 약간의 최소한의 비중으로만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SS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IPO를 하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일단은 반등 시에 14만 2천 원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을 120선 근처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은 물량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G IPO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반등 나올 때마다 14만 2천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1만원, 11만 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펄어비스 매수가 11만 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20만 원이시면은 이때 올해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올해. 올해, 네, 이때 1월 달에 예. 1월 달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게임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실적들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는데 자, 과거에 상승을 했던 그 자리, 지지를 했던 자리가 딱 이 자리인데 지금 딱 여기를 오늘 지지했던 지지가 필요한 자리까지 딱 바닥을 만들고 오늘 흐름을 네. 좋게 만들긴 했어요. 지금 고점 대비 34% 그리고 뭐 수급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 외국인은 전일부터 들어오는 모습이고 자 고점 대비 오늘 매수가 대비 13% 그래도 양호하시네요. 네. 자, 그 상승 시에 예. 얘를 지금 수익보다는 상승 시 아마 121선 10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셀 거예요. 예. 그 매도 물량들이 이 10만 5천 원 부근에서 이때 딱 깨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그 과거에 여기들 장대 양봉 나오면서 지지했던 구간이고 그래서 10만 5천 원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현금화. 그리고 네. 게임주들이 한 번에 지금 하락이 강한데 한 번에 턴하기 좀 힘들어요. 턴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굳이 뭐 대응 라인은 안 정해드릴게요. 대응 라인은 하지 않아도 지금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응 라인보다는 상승 시에 10만 2천 원 부근에서부터 비중을 축소하시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매수가에서 대부분 더 많이 비중을 축소해서 약간만 가지고 상승할 때 수익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현재 자리가 너무 지수가 등락폭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현금화 확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이 나올 때마다 10만 2천 원 부근에서 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남은 물량으로 이제 투자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SKI 테크놀로지 주셨고요. 매수가가 23만 1천 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크지 않은데 오늘 종가가 11만 7천 원이다 보니까 손실이 꽤 크신 편이세요. 또 이제 실적이 또 다소 아쉽게 나오다 보니까 더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예전에 한번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23만 1천 원이시면은 20% 자, 걱정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점에서 지금 쌍봉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자, 상장 당일날 깨지고 저점 이탈을 하고 지켜줘야 될 자리 이탈하고 지금 11만 1천 원이 사실 굉장히 현재로서는 아슬아슬한 자리이긴 해요. 11만 1천 원을 과연 지켜줄 것이냐. 자, 수급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현재로서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영업 실적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좋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여기서 매수가 대비를 했었을 때 50%면은
손절 못 하세요. 손절 못 하시니까 제가 대응 라인을 잡질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손절 라인 자체가 지금 없어요. 11만 원 깨지면은 사실은 매수가 근처라고 하면은 대응 라인 정하겠는데 그것보다는 반등 시에 자 이렇게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박스권 만들면서 좀 지지했던 구간이고 여기서 딱 지지했다가 올라가고 여기 이탈하면서 깨졌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4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이 좀 세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신규 종목 특성상 한번 루즈하게 이게 지치다 보면은 신규 종목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올라가요. 특징이 그래요. 신규 종목은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다행히 거래대금은 좀 괜찮아요. 이 종목 SKIT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관심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래서 14만 5천 원이 까지 올라오면 60일선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비중은 최소한 30% 이상은 축소하시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은 축소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앞에서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느 정도 하락을 한번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 돼서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사실 한번 출렁하길 기다렸어요. 계속 말 그대로 양봉 딱 나오고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옆으로. 얘가 한번 내려가야 돼요. 아, 안 오나 보다 해가지고 얘를 급하게 따라가면은 결국엔 물려요. 차라리 그냥 보내주는 게 나아요. 갈 때.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그래서 지금 장세는 올팔내사입니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자. 그래서 리오프닝 주가 한번 출렁해서 내려가서 겁을 주는 때거든요. 겁줄 때 보통 사람들이 못 사요, 사실. 그때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작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을 갖고 와 주셨습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20일이면 종료가 되죠. 또 이제 백신도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 거래액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블라인드 원픽 종목 공개가 됐는데 사실 카카오가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네, 낙폭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자, 카카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죠. 네이버보다 더 많이 사실 하락을 했는데, 자, 카카오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면은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 거래액 증가, 모빌리티, 페이가 호조를 보인 플랫폼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증가의 폭이 상당히 좋아요. 또 오딘의 효과가 반영된 게임과 피코마의 성장이 돋보인 콘텐츠 부분이 40.7% 성장하면서 매출액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 인원 증가 및 카카오 벤처스 펀드 청산에 따른 일회성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뜯어보면은 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회성 인센티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 비용,
면에서 영업이익 면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차트 형태를 보시면은 작년 카카오의 부분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계속 지금 플랫폼 부분 빨간 거, 컨텐츠 부분 노란 거 꾸준하게 증가를 했죠. 2020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증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카카오 하나만 자체 별도 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카카오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은 모습인데, 자, 다음 차트 보면은 카카오 인건비 추이입니다. 인건비 추이가 작년 4분기 확 늘어났죠. 자, 인건비 확 늘어났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빨간 이 선 확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분기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입니다. 별도가 아니라. 그래서 4분기 때 인건비 증가로 해가지고 일회성 비용 증가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일회성 비용이 끝났으니까 올해 영업 비용 증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50%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감으로 하면 48% 하락인데,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 반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에서 과거에 상승을 했던 그 자리, 자, 여기가 지금 박스권 가운데 하나이죠. 과거에 박스권 구간까지 딱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권까지 내려왔고, 자, 피보나치술이라고 이 균등하게 딱 따졌을 때 보통 테마주나 장기주들이 0.618 자리까지 오면은 꼭대기에서 상승했다가 보통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그러한 평균적인 어떤 수치가 있는데요. 딱 우연찮게 그 자리까지 지금 0.618 피보나치 수열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 카카오가 망할 종목은 아니죠. 예, 강하게 갈 수 있고, 또 지금 올해 월드컵 경기, 그리고 현재 다음 달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뭘 많이 하죠? 광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광고 수익, 플랫폼 광고 수익에서도 이번 1분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적절한 기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뭐 단기로 나온 게 아니라 장기로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철저하게 지켜서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주고 또 이번에 호실적까지 발표를 한 카카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난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맥스트 가지고 와주셨죠. 오늘 장중에 0.96% 소폭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AS 부탁드립니다. 네,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간단하게 손실은 작게 상승은 길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자 작전을 했죠. 자, 쌍바닥권에서 손절 잡고 대응 라인 딱 잡고 했는데, 오늘 딱 지금 대응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실이 한 2에서 3% 정도 예상을 해요. 저희 노란톡에서도 매수를 할 때 대응 라인을 딱 잡고 리딩을 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승을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철저하게 대응 라인 딱 지키면서 했었을 때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이후에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노란톡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